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부심 심사 심리가 조금 전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가려질 텐데요. 수갑을 찬 채 호송차를 타고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 출석 당시의 영상부터 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저가 남편과 함께 타고 있는 차를 정지시켜서 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습니다.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송영은 전 대변인, 체포 당일 수사관들이 나와 남편 타고 있는 차를 앞에서 가로막았다. 체포 당시의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큰 강력 사건이나 발생한 줄 알았다. 체포 구금된 건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은요, 본인이 체포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9월 27일에는 국회 이른바 방미통일법에 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당초에 출석하기로 예정했던 날이었는데 그날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간 것이 아니라 그런 무제한 토론이 발생하니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에서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처음도 아니고 8월 5일에 방송법 필리버스터가 있을 때도 역시 국회 출석에서 자리를 지킨 적이 있다는 것이 그 변호인의 설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9월 27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나가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앞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다시 출석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자,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영장 별지에 붙어있는 피사실들을 보면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 위반이라든가 또는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극히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고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본인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이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정권에서는 항상 주권 재민, 즉 국민 주권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는 주권 재민이 아니라 주권 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은 이렇게 핍박받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장윤미 변호사,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되셨어요. 네. 자, 장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체포 적부심이 끝났으니까 곧 이제 발표가 날 겁니다. 오늘 밤 늦게 날지 내일 새벽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 법조인으로서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체포 적부심사가 인용이 될 것 같습니까? 기각이 될 것 같습니까? 거의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체포적부심은 실무에서도 많이 하지 않는 게 거의 이 인용률이 0%에 수렴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체포를 했을 때는 이 나오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명징해야 법원에서도 발부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정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재판부에 한 번 더 물었을 때 이거 체포영장 발부, 그러니까 수사의 가장 초입 단계에 사실상 협조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들이는 절차에 다른 재판부라고 해가지고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정말 범죄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수사 과정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통계 자료로 보면 2024년 기준입니다. 체포 적부심과 구속 적부심에서 이 인용이 된 것, 석방이 된 것은 한 7.9%, 8%에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체포된 것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장윤미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돼서 자동 면직이 된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 국가입니까? 예,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가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 등등을 비판했다는 이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SNS와 국회 발언을 통해서 이 재보궐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이 죄인데 지금 당장 지금 조금 전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내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전자가 붙게 된 거는 방통위 조직을 없애버리고 정무직 공무원인 자기만 아웃시키고 나머지 다른 공무원들은 다 유지를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찍어내기라고 하는 게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요. 사실 취임하자마자 출근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켜버렸고요. 그 직후에 복귀를 하자마자 변호사비를 억 단위를 지출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서는 온갖 면직을 할 만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감사를 추진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혐의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업무상 배임죄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면직 자체가 여의치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법까지 바꿔가면서 찍어내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면직된 지 하루 뒤에 이런 식의 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전반적인 적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추석을 앞두고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를까가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추석 직전에 어떤 것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더군다나 국정감사를 빼기 위해서 무리한 인사 이동까지 할 정도로 민주당에서 꽁꽁 싸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결과적으로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슈에 사라지는 데는 성공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언론지상에서 이름이 살짝 사라진 건 맞는 건데 그럼 그걸로 인해서 민주당이 얻는 정치적 이득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추석 밥상에 오르긴 올랐는데 이 수갑을 찬 모습이라든지 여러 발언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되면서 그게 이제 비호감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 민주당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걸로 회자될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6차례나 출석 요청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수갑까지 채워서 한 모습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게 공개된 거, 노출된 거, 오늘도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수갑 찬 걸 본인이 들어서 보였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본인이 막 들어서 보여주고 또 온라인 어떤 사진 보면은 저 수갑 가리개가 없는 상태에서 수갑 찬 것도 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SNS에 그 네. 변호인이 직접 올렸어요. 아, 변호인이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중도층이 보더라도 아, 저분은 지금의 상황을 즐기고 있구나. 왜 즐기고 있을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대구시장이든 뭐 재보궐 뭐 국회의원이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찍어낼 만큼 뭐 비중 있는 인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이 만약에 경찰 체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극구 말렸을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라고. 예. 그런데 뭐 경찰이 저희 말 듣습니까? 본인들 알아서 판단해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사실 이번에 공직선거법이든 이 사법 리스크 외에도 본인이 과거 MBC 사장 재직할 때 법화 유형과 관련해 가지고 벌써 또 검찰에 송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좀 합의해 가지고 대통령과 국무위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좀 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오해 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진숙 위원장은 뭐 그 법화 유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진숙 전 위원장도 똑같은 사례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 이번 신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뭘까요? 자, 경찰이 이번 체포영장이 3번째
신청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앞선 체포영장 2차례는 검찰이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추후 기소되면 영장 신청 날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영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어떻게든 체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다고 하면 저는 대단히 의문이 드는 것이요. 경찰에서 그동안에 출석 요구서를 6번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6번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하나 좀 걸러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8월 12일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 출석을 요구받은 8월 20일은 을지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7월 달에 이미 휴가를 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반려당한 적이 있어요. 을지훈련 기간 중에 기관장이 자리를 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출석이 곤란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월 9일에 출석 요구서를 9월 12일에 출석하라고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월 9일 당일은 변호인의 설명에 의하면 9월 27일에 나오기로 경찰과 일정을 조율한 당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9월 9일에 보낸 출석 요구서 그리고 9월 12일에 19일에 나와라라고 하는 출석 요구서 모두 다 안 나올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일에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 나왔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보면은 6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3번이나 체포영장을 신청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민 대변인 보는 게 어떠세요? 저게 3번이나 했고 검찰이 2차례 기각했다 처음 보는 얘기입니다. 아니 영장을 검찰이 이제 청구 주체고 법원에 할 때는 그러니까 신청을 검찰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 신청하면 맞습니다. 검찰이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걸 2번 이제 반려했다는 거고 그거는 아마 임기가 최종적으로 최근에 장관직에서 면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예우 차원이 같이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럼 일반 피의자들이 어떻게 체포영장 발부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6번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무에서 3번 불렀는데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가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6번 이후에 그러면 본인이 나가지 않았다는 정당한 사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사실상 정치활동하러 국회 간 겁니다. 방송통신미디어법 제정이 되는 과정 중에 필리버스터가 있을 때 내가 그 현장을 목도하러 왔다. 내 사형집행 현장에 내가 있으려고 왔다. 이거 필요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 절차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절차와 정말 소환에 경찰 수사가 있으면 당연하지만 소환이 임박해 있는 그 경찰 수사에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공권력의 집행이에요. 그것을 무력화시켜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앞서 이 6번이 아니고 4번은 빼고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나갔다고 하면은 그것은 동정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방송법 필리버스터 때도 재석해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요. 대장동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 받았을 때 5번이나 안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법 집행을 얘기할 거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사안을 보시면서 바로 그 점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에서 몇 번 불출석한 것은 여러 차례 수십 번의 출석 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진숙 전 위원장은 그 신문을 받고 나오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법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6번이나 경찰 출석 요청에 불응한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다라는 입장을 법원에 들어가서 직접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